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유영민입니다. 지금부터 신임 국민소통수석과 시민사회수석 그리고 경제보좌관 내정자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신임 수석비서관을 발표하기 전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헌신해 오신 수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잊지 않고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임 수석비서관을 발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소통수석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내정했습니다. 박수현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국회의장 비서실장 또 더불어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역임한 19대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청와대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남다른 친화력과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언론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과 검증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언론과 국민과의 긴밀한 교감을 통해 항상 국민의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신임 시민사회 수석으로는 방정균 상지대학교 사회협력부총장을 내정했습니다. 방정균 신임 시민사회 수석은 상지대학교에서 대외협력처장을 거쳐서 현재 사회협력부총장으로 재직 중인 교육자이며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역임하는 등 사회개혁에 앞장서온 시민운동가입니다. 특히 사학개혁운동본부 대변인,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서 사립학교 운영의 근본적인 혁신과 민주화에 노력해 왔으며 현재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보여준 합리적인 성품과 폭넓은 경험 그리고 뛰어난 소통 능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현안과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임 경제보좌관으로는 남영숙 주 노르웨이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남영숙 신임 경제보좌관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사무총장, OECD와 ILO 이코노미스트 등 학계와 국제기구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주 노르웨이 대사,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등을 역임하면서 통상과 외교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경험도 갖추고 있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대외 통상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와 통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 정부 부처와 국제기구 등에서 쌓은 풍부한 정책 경험과 폭넓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석비서관의 인사는 전문성과 경험, 또 역량을 두루 갖춘 분들을 기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함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단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임하시는 수석들과 신임 수석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임하시는 정만호 국민소통수석과 김재남 시민사회수석, 박보경 경제보좌관의 말씀을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아쉽네요. 새벽부터 밤까지
전화를 열심히 받았는데 퉁명스럽기도 하고 또 전화 씻고 문자로 하고 이렇게 되니까 후회스러워요.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사실 전번에 재보선 끝나고 몸도 힘들고 또 제가 좀 결함도 좀 있고 해서 사의를 그때 표했었죠. 근데 그때 대변인이 같이 바뀌는 터라 저까지 함께 자리를 비울 수는 없고 좀 안정된 뒤에 또 이제 큰 일들이 남아 있어서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그 뒤로 좀 미뤄뒀습니다. 이번에 성과가 잘 나와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내놨습니다. 또 이게 태생이 워낙 촌놈이어서 고향 떠난 지 오래되니까 좌불안석이기도 하고 해서 호토한 마음으로 내려섭니다. 새로 오신 박수현 수석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저보다 100배는 소통이 잘 될 겁니다. 그런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나가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우리 훌륭하신 언론인들과 함께한 시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난 1년 4개월 대통령님 참모로서 지난 1년 4개월 대통령님 참모로서 임무를 마치고 이제 일상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제게는 대통령님 참모로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 철학과 정책을 함께 활동하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가장 소중한 기회였고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이걸 뚜벅뚜벅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연대하고 협력해 주신 힘이 있었기에 저 또한 이렇게 임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늘 소통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셨던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이제 잘 이행돼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삶 그리고 경제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백신 접종으로 우리가 집단 면역을 달성하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고요. 또 저에게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님의 의제인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잘 대통령 방미 성과가 이행돼서 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우리 국민들의 민생 활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모로서 일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부족한 점은 새로 오신 우리 수석님들께서 더욱 충실하게 채워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있는 현장에서 아낌없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우리 국민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물러나는 경제보좌관 박보경입니다. 제가 1년 3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청와대 들어올 때가 코로나가 막 확산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위기도 많았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정부의 이 적절한 경제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계와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방역을 잘하고 그리고 경제 회복을 조기에 이끌므로써 세계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님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이런 성과를 이루어낸 데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경제의 회복세를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시키고
또 부동산 시장을 더욱 안정시키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에서 여러 행정관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 과정이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어서 대단히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국제 질서가 주어진 국제 질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수동적인 위치였다면 지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한국이 이제는 그런 것에서 나아가서 세계 질서의 창출자의 일부가 되었다는 그래서 글로벌 질서를 다른 강대국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적극적인 질서의 창출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제 가시화하는 그런 또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남영숙 보좌관은 여러 또 경험과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을 대통령과 같이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우리 경제의 그 포용적 성장 그리고 국제 질서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를 학자로서 또 깊이 연구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박수현 신임 국민소통수석과 방정균 신임 시민사회수석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르웨이에 계시는 남영숙 신임 경제부장관은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신임 국민소통 수석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첫 대변인으로 이 자리에 섰을 때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3년 4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국민 속에서 살았고 국민으로부터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홍보수석이라고 하는 이 자리의 이름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이라고 바꿔 부르는 그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민심수석이라는 각오로 청와대와 국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보가 일방향 광고라면 소통은 양방향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마지막에 국민은 가장 현명했다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 밖의 먼 북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고한 어느 시인의 칼럼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국민의 심장에 있으므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허리를 숙여서 국민의 심장에 귀를 정중하게 맞추는 일이어야 함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를 남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국민께 답하는 성심으로 또 정성으로 응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임 시민사회수석 방정균입니다. 먼저 부족관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시민사회수석으로서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예를 들면 삼성생명 암 한 부분의 문제, 또 택배 노동자 문제, 그리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한 지역대학 위기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있는 곳에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현장에 달려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것을 정부에 전달하고 또 정부 정책을 현장에 설명드리고 이해시켜드리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비서관급 인사도 있는데요.